이번 에피소드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곡선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 점 근방에서 그 곡선을 어떤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높이 함수를 미분해서 얻는 미분계수가 바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곡선 C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두 점을 P1, P2라고 합시다. P1도 곡선 C 위에 있고요. P2도 곡선 C 위에 있습니다. 보통 곡선은 C로 나타내는데 커브의 첫자 C를 따서 씁니다. 자, P1에서 곡선 C에 대한 접선을 생각하고요. 그 접선을 L1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P2에서 곡선 C에 대한 접선을 L2라고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두 직선 L1과 L2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합시다. 각의 크기 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각 세타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를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우주는 무한한가요? 유한한가요? 별들의 개수는 유한한가요? 무한한가요?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자, 이 드넓은 우주에는 중심이 있을까요? 특정한 축, X축, Y축, Z축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러운 좌표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주에는 중심이 없을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모든 점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곡선의 접선을 구하는 문제를 하다가 우주상에서 X축, Y축, Z축을 그리고 원점을 찾는 문제를 얘기했을까요? 자, 곡선 C에 대한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를 구하려면 C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식이 주어져 있어야 될 거고 P1과 P2의 위치가 정해져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을 이렇게 잡는다고 해봅시다. 내가 X축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Y축을 이렇게 잡읍시다. 그러면은 중심을 요점으로 잡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런 축을 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직선 L1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직선 L2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X축과 Y축 이렇게 잡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을 이렇게 잡아도 돼요. 내가 X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고요. Y축을 이렇게 잡아도 될 겁니다. 이렇게 새로 잡은 X축과 Y축에 대해서는 접선 L1의 기울기가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좌표계, 두 번째 좌표계를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좌표계에 대한 직선 L1의 기울기와 두 번째 좌표계에 대한 직선 L1의 기울기는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L2의 기울기도 마찬가지예요. 좌표계 1원에 대한 첫 번째 1번 좌표계에 대한 L2의 기울기도 두 번째 좌표계에 대한 L2의 기울기랑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두 기울기는 좌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좌표를 택하든지 간에 L1과 L2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결국 같을 겁니다. 그러면은 좌표축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그거야 곡선 C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또는 P1과 P2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어떨 땐 계산이 더 간단할 거고 어떨 땐 계산이 더 복잡할 겁니다. 또한 1번처럼 좌표계를 잡든 2번과 같이 좌표계를 잡든 좌표계를 고정해 놨을 때 곡선 C를 나타내는 방법도 무궁무진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곡선 C에 대한 표현이 달라진다고 해서 L1과 L2가 이루는 가역 크기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계산하기 편한 좋은 좌표축 X축과 Y축을 잡을 것인가? 두 번째는 또 곡선 C를 어떻게 나타내는 게 좋을까? 좌표축을 정했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곡선 C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곡선 C는 하나로 주어져도 곡선 C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각각의 경우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R2 평면상에서 벡터장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벡터장은 한마디로 그림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어떤 영역에서 영역의 각 점을 시작점으로 하고 하는 벡터들을 그려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또는 오른쪽 그림 같은 시각화가 바로 벡터장을 시각화한 겁니다. 점 P를 시점으로 하고 길이가 FP랑 같고 방향이 FP랑 같은 벡터 FP랑 같은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옮겨 적으면 이게 바로 벡터장 F의 시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R2 평면상에서의 벡터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뭐예요? 함수예요. 함수 F고요. F는 어디에서 정의된 거냐면은 R2에 있는 어떤 영역 U 정역입니다. 함수 F의 정역이고요. U는 어떤 영역이에요. R2에. 그리고 함수 값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R2에 있는. 그렇죠? 여기에서 점 P를 택하면은 P에다가 뭘 대응시키는 거냐면은 벡터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각화할 때는 P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벡터 FP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벡터 FP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벡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시각화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R2에 있는 벡터장은 R2에 있는 부분집합 U에서 정의되어 있고 R2로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R2는 뭘 나타내요? 점을 나타내고 점집합이고 여기에서 R2는 뭐예요? 벡터예요. 똑같이 R2라고 쓰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시각화할 때 P점 이것도 R2에 있는 녀석이고요. 점들의 집합도 R2로 나타내고 벡터들의 모임도 시작점을 원점으로 한 벡터들의 모임도 R2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말로 쓰면은 R2의 부분집합 U에서 정의된 벡터장 F는 뭐냐 하면은 정령 있는 각점 P에다가 그 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평면 벡터 FP를 대응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처럼 벡터들을 일일이 대응시켜주면 되겠어요. 물론 이거는 함수 F를 다 그린 게 아니고 U가 이 정역 U가 이렇게 점집합이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떨어져 있는 점이 이렇게 나타내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원판에 있는 정역 내의 모든 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화를 할 때는 모든 점에 대해서 다 그려볼 수는 없으니까 일부 점들에 대해서 그려서 벡터장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물론 도대체 이런 거 왜 생각할까요? 이런 벡터장의 개념은 물리학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유체의 흐름이라든가 기체의 흐름 같은 거죠. 기체의 흐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지나갈 때 비행기 주변에서 그 공기들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면 시각화하면 그거는 3차원상의 벡터죠. 그리고 우리 인체 내부에서는 모세혈관을 보면은 혈관 사이에서 피들이 지나갈 텐데 그 피들이 지나갈 때 그 속도 벡터도 일종의 벡터장입니다. 물론 지금 예로 든 건 다 R3에서의 벡터장이고 요거는 R2에서의 벡터장이죠. 자, 평면상에 있는 벡터장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상수함수였죠. 상수 벡터장은 뭐냐 하면은
정의역에 있는 각 점 x마다 그 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평면 상수 벡터 v를 대응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장 f가 상수 벡터장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함수 값이 항상 상수 벡터라는 겁니다. v로. 예를 들어서 2원이라는 상수 벡터는 뭐냐면은 각각의 점마다 x, y 평면상에는 각각의 점마다 어떤 벡터를 대응시키냐면은 1, 0을 대응시키는 겁니다. 모든 점에다가 이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벡터를 나타낼 땐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컬럼 벡터로 나타내면 편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E2XY는 뭐냐면은 E2라는 벡터장은 상수 벡터장은 뭐냐면은 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점 x, y에다가 요 01 벡터를 대응시키는 그런 벡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E2는 뭐예요? 함수값이 항상 0,1 벡터를 대응시키는 상수 벡터 함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컬럼 벡터를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물론 다른 상수 벡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v 상수 벡터를 하나 고정해 두면 어떻게 돼요? 벡터장 상수 벡터장 v는 뭐예요? 각 점마다 이 v를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얻은 벡터를 대응시키는 녀석이 바로 상수 벡터장 v가 될 거예요. 상수 벡터가 하나 주어지면은 요 값을 취하는 상수 벡터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벡터 하나고요. 이거는 벡터 필드가 돼요. 함수값이 벡터가 되는 함수값이 벡터가 되는 거를 벡터 필드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는 평면 R2에서의 벡터장의 예 중에서 가장 간단한 상수 벡터장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6가지 벡터장들이 주어져 있어요. 벡터장 F, 벡터장 R, 벡터장 G, 그다음에 벡터장 S, 벡터장 P, 벡터장 Q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6개의 벡터들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벡터들은 다 F든 R이든 G든 S든 P든 Q 모든 것은 여기서 지금 정역이 R2 자체고요. R2에서 R2로 가는 함수고 시각화를 한번 해보세요. 모든 R2에 대해서 다 그릴 수는 없겠죠? 특정한 점들을 잡아가지고 이것들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 교과서나 책 같은 데 보면은 얘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해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게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